리모델링이 과연 실현 가능한 사업일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요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규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리모델링이 과연 나중에 가격들이 오를까? 그리고 리모델링이 과연 실현 가능한 사업일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떤 모범적이고 좋은 사례가 하나가 나오면요 확 확산이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 뭐 한 올해하고 작년에 조금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막혔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아가지고 수익을 조합원 입장에서 수입은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지금 거래도 막아놓았고 세금에 대한 부분, 초과이익 관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건축에서 크게 부과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거래가 안 되는 물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혀 있으니까 그래, 대체 상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정비사업 말고 다른 법에 의해서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나오는 리모델링 사업에 눈을 돌리자 해서 리모델링을 눈여겨보게 된 거죠.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요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규제가 없어요. B등급만 해도 안전진단 통과가 되고요, 속도도 절차상에는 재정비보다는 훨씬 더 빨라요. 빠르고 초과이익 관수제도 없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로부터 정부에서의 규제 대상에서 좀 소외돼 있는 어떤 법에서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굉장히 주목했는데, 문제는 뭐냐?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업성이 남는 게, 재건축은 10이었다면 재개발은 8이었다면 이거는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움츠러드는 거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근데 분명한 건요, 저는 리모델링이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강남, 송파, 그 다음에 뭐 이제 강동 등지에서 소규모 단지에서 뭐 60세대나 80세로 변하고 이렇게 10단지씩 올라가는, 10세대씩 올라가는 그런 곳들은 지금 이미 이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강남에 대한 추이도 좀 봐야 되지만, 강남권에 더 중요한 건요, 저는 1기 신도시의 추이를 보고 신축으로 되었을 때의 가격 상승 여력을 동시에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성이 많아가지고 그만큼의 수익 플러스 앞으로 그 준공이 되었을 때의 신축으로서의 가격 상승률 두 개가 작용을 해요.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요 사업성은 조금 부족한데 그게 신축으로 됐을 때 단순하게 페인트만 칠하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개조를 해요. 개조를 해가지고 완전 새 아파트로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물론 수직 증축은 지금 되게 어려워요. 별동을 짓거나 수평 증축을 하겠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증축을 하면서 내외부적인 완전 개조를 일으켜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신축이 가격을 견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리모델링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데가 바로 1기 신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1기 신도시에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리모델링이 사업성이 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재개발 재건축이 공사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다 부수고 다시 올리면 되잖아요, 새롭게. 그런데 리모델링은 골격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또 뭐 붙이고 하고 하면서 더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 케이스죠. 근데 제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리모델링이 나오는 데는 이런 개포 우선 9단지 같은 경우 여기도 이제 리모델링으로 지정이 돼서 진행이 좀 빠른데요. 요런 데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근데 되게 세대수가 작아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작은 단지 중심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왜냐하면 강남권은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조금 사업성이 훨씬 잘 나오잖아요. 물론 용적률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충분히 잘 나오는 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대치동에 학원가 주변에 보면은 이런 성경 아파트는 벌써 이제 분양이라고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이 진행이 많이 된 데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세대수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62세대를 뭐 조금 더 이제 늘려가지고 62세대 이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추이를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송파 쪽으로 가면은 성지 여기도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많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한 298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도 리모델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이제 오금동에도 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문정시형도 예전에 그 2년 전인가요? 이제 시범단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강남권 자체는 되게 작은 규모로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실현 방안들이 구상이 되고 있고요. 오금동은 오금 안암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데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강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조금 큰 데가 있어요. 강동에 이 입지가 좀 괜찮은 데 중에서 여기 보훈병원 앞에 현대 아파트 있잖아요. 현대. 이런 그 둔촌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500세대 가까이 되고 9호선 가까운데 학교도 가까이 있는 데서 이제 리모델링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미 가격들은 좀 반영이 돼서 조금씩 많이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강남권의 추이만 살피고 일기 신도시 분당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평촌 뭐 이런 지역들에 선도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신축이 되었을 때 가격이 반응한지를 명확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여기를 사라는 건 아니고요. 분당은 여기 이제 정자동하고 순회동하고 있는 중심으로 여기가 가장 서현동 쪽이 가장 비싼 동네. 순회동, 서현동, 정자동, 분당동. 그다음이 이제 금곡동 쪽하고 구미동 쪽이 비싸고 그다음이 이런 이제 야탑동이 제일 이제 가격들이 싼데 우선 야탑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리모델링의 추이를 꼼꼼하게 이제 봐야 되는 게 이 공무원 1단지라는 게 있어요. 매화마을에. 이런 부분도 리모델링 대상지고요. 지금 현재 좀 진행이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비싼 동네로 한번 가볼게요. 정자동이죠. 정자동 같은 경우는 여기 느티나무 공무원 아파트 3, 4단지 그리고 바로 옆에 한솔주공, 한솔아파트, 한솔마을에 있는 주공 5단지 여기도 이제 리모델링으로 조금 진전이 좀 많은 아파트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미동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요 아파트 구미동 무지개마을 주공 4단지 같은 경우도 이제 심사에서 승인이 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을 선도하는 아파트들을 조금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거는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추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호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뭐 한 군데만 안양만 평촌 쪽만 얘기를 더 하면요. 평촌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범계역 주변에 대장주가 있어요. 여기 성경 2단지, 우성 3단지 이제 여기 목련 마을 쪽에 여기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요것도 요쪽 주목해야 되고 요 위에 있는 이제 비산동 쪽 있죠. 동안구 비산동 쪽도 리모델링의 어떤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조금 주목해가지고 자 리모델링이 시범적으로 뭔가가 그 선구자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어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 신축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안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기 신도시에서 가장 갈급한 건요. 신축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안양 같은 경우 옛날에 포스코에서 집을 지었을 때 여기 가격들이 많이 약진을 했죠. 센트럴 시티 같은 경우. 그리고 앞으로 많이 약진할 곳이 이런 식으로 밑에 지역들. 보시면은 어바인 퍼스트라든지 평촌 더샵 아이파크도 신축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덕현지구라고 해서 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철거를 다 끝나고 이제 분양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신축이 일어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호재까지도 인동선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모델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저도 조금은 부정적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구도심에서 신축으로 발현될 때의 가격 상승은 아직까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지금같이 신축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조금 주눅들어서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요.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라보는 건요. 부동산은 움직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 움직이는 추이들이 어떨 때는 신축이 강세를 보이고 어떨 때는 다른 쪽으로 이제 틈새가
롯데가 더 강세를 보이고 이런 게 계속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은 지금 현 상황에서 신축으로 되는 첫 번째 스타트 그 선구자들 한번 좀 잘 바라보시는 거 저는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